9억이 한 달마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이제 망치 들고 그냥 빵 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 차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어마어마한 고정비용, 요게 일단 택배비, 카드사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홍보비, 기타 비용, 크게 한 요렇게 6가지 정도 요렇게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금액 그래갖고 이게 대략적으로 제가 좀 솔직히 제가 그 내부 그거를 모르니까 내부자도 아니고,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해볼게요. 전에 제가 인용했던 패션포스트 기사에서 언급됐던 택배 건수 하루 1000건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택배 박스가 작은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뭐 계약건이고 해도 박스 비용이나 뭐 테이프, 포장지 등등까지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2,000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얘네는 하루에 1000건이니까 2천만원이죠. 그리고 얘네가 뭐 계약이고 뭐 대형사라 그런지 뭐 주말에도 배송 접수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차피 주말에도 보낸다는 거니까 그냥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택배비로만 한 달에 6억이 나가요. 여러분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빡대가리 같이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거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1000 곱하기 30이 어떻게 6억이 나오느냐? 6천만 원 아니냐?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뭐 굳이 변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전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예요. 아팠어. 근데 아픈데 꾸역꾸역 꾸덕꾸덕 그 영상 하나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 녹화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사에서 본 걸로 한 3억 정도 나간다라고 했는데 토탈 해가지고 어떻게 택배비에서만 6억이 나가는데 3억이 되지 이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임의롭게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제 방송 그 약간 광대 방송으로 보는 거지 막 진짜 진지한 무슨 막 정보 채널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임의롭게 넘어갑시다. 사실상 그러니까 토탈 금액에서 3억이나 9억이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3억이나 9억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존나 비싸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존나 큰 금액이 한 달에 나가고 있다. 크림이 굉장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씨발 존나 쪽팔려. 그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 계세요. 역시 빡대가리 새끼들 귀 좁혀줘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뭐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계산을 잘못한 죄로 저거 쓰러질 때까지 가만히 두겠습니다. 그 전에 저 제품들이 팔리면은 팔리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저 쓰러질 때까지 그대로 원형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영상을 보시는데 계속 거슬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대략 요런 금액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3억 정도씩 월 3억씩 크림이 투자를 하고 있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드사 수수료. 이게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우리가 수수료 무료로 사고 판다고 해서 크림까지 무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는 아마 네이버 자회사니까 무료일 수 있다 쳐도 할부 결제 등등이 가능한 요 결제 수단, 요건 피지사인 다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 피지사들은 결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본 4% 정도, 그러니까 뭐 4.3%인가? 진짜 기본이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정산 주기나 온오프라인이냐 뭐 결제 건수 뭐 이런 거 등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대기업이나 그런 데들은 뭐 1%대 그런 것도 뭐 있다곤 하는데, 일단 제가 다날은 직접 계약을 하신 곳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다날은 4% 미만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날에서 약간 월 사용료식으로도 계약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절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 금액에 대한 그 수수료를 크림은 계속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샀다 하면은 현재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이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금액 그대로지만 크림은 피지사인 다날에 지불해야 할 4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크림이 자기네가 돈 써가면서 그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따로 없어.
아니었어. 크림이 알고 보니까 선녀였던 거지. 근데 이렇게 막 자원봉사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뭐 검수가 어쩌니 퀄이 어쩌니 뭐 막 뭐 배송이 느리니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나 양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사업자 입장이었으면 그런 새끼들 앞에서 찡찡대면 뚜껑이 다 터트려버리고 싶을 것 같아. 아무튼 간에 뭐 네이버페이 쪽은 제가 모르기도 하고 뭐 건수가 많기도 하니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로,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2%로 잡아봅시다. 금액에 대해서도 물론 뭐 스카덩크 뭐 이렇게 막 200만원 넘어간 제품들도 있지만 요새 아마 많이 팔리는 게 최근 발매한 조던류들이나 하이크 보급형 같은 금액대가 좀 저렴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거래 금액을 30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30만원 곱하기 1000개 3억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2% 600만원이죠. 검수도 배송과 마찬가지로 주말까지 하니까 한 달 30일 하고 곱하기 30을 하면은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임대료. 사실 요거 아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사무실이 크림 쇼룸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크림에서 뭐 선착 발매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에서 무조건 내가 1등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거 그냥 검색을 해봤거든요. 진짜 딱 108m. 그러니까 뭐 내리막길이고 막 이러니까는 진짜 딱 거의 한 100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뛰어서 진짜 한 10초 컷?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 저도 계약하고 할 때 근처 건물 시세라든지 다 알아보고 이렇게 했고 저 건물도 대략 알고 있어요. 원래는 월 1200인가 150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월이랑 뭐 이렇게 시세 뭐 흐름이 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세는 뭐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슨 여기 이제 그 네이버에서 뭐 이 건물을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요거는 뭐 토지 장부 뭐 이런 거 떼보면 바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방구석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떼야 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원래 그걸 자기네가 사고 크림이 안 썼다라고 하면은 다른 누군가한테 임대를 줬으면 그만큼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그냥 이건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월 10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검수센터 요것도 오픈을 했는데 여기도 또 막 경기도 이런 데가 아니고 서울 성수동이에요.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막 서울 구석탱이도 아니고 여기도 성수역이랑 건대입구역 중간 쪽이고, 검수센터면 여기도 평수가 좁지는 않을 테니까 얘도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여기는 500 잡읍시다. 그러면 임대료 월 1500. 다음이 인건비인데 제가 출퇴근하거나 밥 먹으러 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보면은 일단 1층에만 직원이 거의 2명이 항상 상주하더라고요. 그리고 쇼룸 직원이라든지 CS 직원, 뭐 CS는 전화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일이나 그런 걸로는 답변이 뭐 답도 없이 느린 편은 아니라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검수팀. 이 검수팀 인원들이 하루에 1000건을 감당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하려나 싶기는 한데, 얘네가 검수 문자가 이렇게 보시면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도 검수를 하는 거 보면은 인원이 적을지는 몰라도 근무 시간이 길면 사실상 또이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장 직원, 쇼룸 직원, CS 직원, 검수팀까지 하면 저는 20명은 잡아야 된다고 봐요. 대표이사 뭐 이런 윗대가리들, 팀장급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것도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월급도 계산하기 편하게 최저 시급점에 맞춰서 그냥 200만원으로 다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200만원 곱하기 20명 4천만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케팅 홍보 비용인데 이게 솔직히 이거는 뭐 천지차이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가늠하기가 힘들긴 한데, 막 SNS 무료 이벤트 하며 얘네 분명히 막 바이럴 마케팅 회사들한테도 광고 의뢰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막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있는 후기나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도 분명히 다 바이럴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막 딩고 같은데 갑자기 막 넉살이나 이런 래퍼들 나오다 갑자기 뜬금없이 막 크림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100% 뭐 다 광고 홍보비로 준 거죠, 돈을. 그런 것도 다 돈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진짜 대중이 없기도 하고, 요새 단가들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비싼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 막 매출 보면은 1년에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우습게 찍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정보가 없이는 말하기가 힘들긴 한데, 자체 유튜브 같은 데만 해도 제품들도 사고 하는 것만 봐도 전 이 비용도 못해도 한 달에 최소 2천은
쓸 거라고 봅니다. 이 2천도 진짜 내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은데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방구석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진짜 나는 이거 몇 억씩 아마 쓰고 있을 확률도 적지 않아 보여요. 난 근데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걸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뭐 내년에 막 그 실적 같은 거 공개되고 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라나? 뭐 아무튼 지금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 진짜 뭐 기타 비용이라고 하면 뭐 짜잘한 거 엄청 많겠죠. 뭐 회식비라든지 인터넷 이용비, 서버 호스팅 비용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근데 난 그래도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최소 1000. 그럼 이 정도가 난 월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월에 나가는 고정비용 이걸 이제 합쳐갖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택배비 6억, 카드사 수수료 1억 8천, 임대료 1,500, 인건비 4천, 마케팅 홍보비 2천, 기타 비용 1,000, 그 총 합치면은 8억 6,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달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8억 6,500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깔끔하게 반올림하면은 9억이 한 달마다 호봉으로 날아가는 거야. 우와. 그래서 9억짜리 그냥 9억 이러면은 약간 현실감이 없잖아요. 뭐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9억 같은 거 거의 일반인들은 현금으로는 평생 가도 뭐 이렇게 못 만져보는 금액이니까 저도 뭐 9억 이렇게는 뭐 만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약간 9억짜리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집이고, 두 번째가 뭐 자동차, 뭐 슈퍼카 같은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9억짜리 자동차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김정은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한 달마다 거의 그냥 이제 망치 들고 그냥 빡 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실상 투자라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 시장 자체에 굉장히 좀 회의적인 사람이라. 아무튼 이거 고정비용 뿐만이 아니죠.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간 거. 이게 첫 번째가 앱 개발 비용, 두 번째가 쇼룸 인테리어 비용, 세 번째 쇼룸용 뭐 신발, 네 번째가 남의 계약 혹은 인수 요거에 관한 비용. 첫 번째가 이제 앱 개발 비용인데 이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분야일 거예요. 뭐 그냥 앱 이게 네모난 거 하나 띡 하고 누르면 나오는 것들 만드는 게 뭐 얼마나 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거 하나 누르면 이제 그 안에서는 PC 사이트들 못지않은 뭐 인터페이스나 기능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거 알아볼 일이 있었어가지고 전에 알아볼 때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일반적인 PC 사이트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요. 근데 이것도 막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 없는 분야긴 하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막 인맥, 지인치트키 이런 걸 빼고 객관적인 시장의 단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제작해주는 업체에 딱 크림 어플을 딱 보여주면서 이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를 부르실 것 같냐,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못해도 1억이라고 봐요. 진짜 못해도. 그 1억도 저는 엄청 싼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솔직히 크림 이 앱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은 기능이나 뭐 이미지들 그런 거 뭐 이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들어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튼 근데 뭐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는 거니까 1억. 그리고 이제 쇼룸 인테리어 비용인데, 이 쇼룸 인테리어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사실 1층은 그 미국에 있는 이 스타디움 굿즈나 그런 매장들 베낀 인테리어기는 한데,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단가들이 은근히 비싸요. 거의 뭐 기본 막 몇천에서 몇 억도 뭐 그냥 우습게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뭐 근데 제 분야는 아니라 이제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저렇게 막 불 막 이렇게 색깔 변하고 유리 안에 막 신발들 들어가 있고 막 위아래로 있고 이런 거 막 그런 게 심지어 1, 2층에도 있고 그 위층들 사무실도 당연히 다 있을 거고, 검수센터도 이번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도 당연히 기본적인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건 한 2억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쇼룸용 신발인데, 이거는 뭐 처음에는 직원들이 뭐 자발적으로 자기네 거 전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개소리 절대 안 통하죠. 어차피 다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못해도 1억은 썼을 것 같아요. 아마 더 썼지 싶은데 막 MCA 포스 막 되도 않는 것들은 신발인데도 막 5, 600 우습게 넘겨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10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간간히 있고 하고, 아무튼 1억. 이제 그리고 남해, 이거 전에 기사를 제가 인용하면서 다룰 때는 거기서도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찌라시로 듣기로는 그냥 아예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리고 이 20억에 대해서 찌라시기는 한데 이거 웬만한 이쪽 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약간 좀 신빙성이 좀 올라가냐면은
보통 이제 찌라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A랑 B랑 사귄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닌데 A가 누구 남친이 있는 건 맞는데 C랑 사귄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의 인수설에 관한 요 찌라시는 다들 듣고 있는 게 딱 금액이 20억으로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신빙성이 저는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찌라시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기간 독점 계약이 아니고 아예 인수 뭐 요런 썰.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 계약이면은 총 계약 금액을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고정 비용으로 넣어야 맞을 텐데 계약이 아닌 인수라고 하면은 고정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땅처럼요. 초기 투자 비용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 20억. 해가지고 크림이 초기 투자 비용으로 쓴 금액 24억입니다. 그럼 진짜로 보수적으로 잡은 2월 크림 출시부터 6월까지 허공으로 태울 돈이 60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60억 하면 막 우와 막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돈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은 게 얼마다? 700억이다. 그럼 저 60억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 조금 넉넉하게 70억이라 치면 이제 투자 받은 돈 10%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좀 내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가지 뭐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도 초기 투자 비용도 무시 못하고 고정 비용도 수수료 무료 기간이 끝나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그 비용을 아마 뭐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더 쏟아부을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간단히 생각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실 수도 있죠. 60억이건 600억이건 투자를 받아서 그것보다 많이 팔고 수익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저 700억이 크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스노우를 완전히 또 버린 건 아닐 테니까 그쪽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당장 2018년에 적자만 610억을 봤다라고 하니까 700억이 또 1년 만에 다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하는 모험성이 큰 시장에 투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건 다 허공에 뿌린 거지. 뭐 이제 7월부터 수수료 무료만 끝나는 거지. 사실상 회수라는 건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뭐 이미 적자를 보고 있었던 회사인데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런 몇백억 단위 적자도 내본 놈이 잘 낼 확률이 아무튼 그래서 전 이렇게 많이 들어간 초기 투자 비용 플러스 고정 비용들이 너무 의미 없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결국 저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부어서 크림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과 그 노림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사 성공하였다 해도 그 노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요건데 이건 약간 대회비 같은 거라 입막음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장 독점이 가능해야 이후 모든 행보나 퍼즐들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림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대로. 근데 저런 게 지뢰처럼 계속 터진다? 저 같은 미친 개 또라이한테 잘못 걸리면 공론화시키고 하면은 진짜 그냥 업체 바로 골로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요새 또 이제 국민신문고 뭐 국민청원 이런 것까지 있잖아.